슬픈 황혼이 온 그 이후 100억 여성 사업가의 탄생. 챕터 1 35년 부부, 균열의 시작. 여보, 오늘도 늦었네. 박순이는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65세 결혼 35년 차 남편. 김태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 먹기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아,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밀려서. 태석은 대충 인사만 하고는 바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밥은?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순이는 젓가락을 놓았다. 또다시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집에서 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또 시작이네. 나 피곤하다고. 태석은 TV 소리를 더 크게 키웠다. 뉴스에서는 요즘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황혼이혼이래. 우리 나이 또래들이 많이 하나 보네. 순이가 중얼거렸다. 그런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 태석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할 일이 없는 건 누구일까?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만 보는 건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태석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여보, 아침 차려놓았어. 응, 알았어. 태석은 세수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았다. 입에 밥을 넣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폰 좀 내려놔. 밥 먹을 때는 회사 일이야. 중요한 거라고. 매일매일이 중요한 일이네. 그럼 나한테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나? 태석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순이를 쳐다봤다.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집안일이 뭐가 그리 바빠? 그 순간 순이의 가슴 한복판에 뭔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다. 집안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무슨 일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태석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5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해온 이 일상이 남편에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에 불과했다니. 그날 오후 순이는 동네 친구 미영이와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이는 순이보다 2살 어렸지만 더 당당하고 활기찬 여자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에이, 나 보고 거짓말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말해봐. 순이는 결국 어제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어머, 정말. 집안일이 일도 아니라고? 미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목소리 좀 줄여. 창피하잖아. 창피한 건 우리 언니가 아니라 그 남편이지. 아니, 35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미영이 화가 나서 손을 떨고 있었다.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야. 언니, 솔직히 말해. 지금 행복해?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가 언제부터 웃은 걸 봤나 생각해봐. 우리가 만날 때 빼고 언제 진짜 웃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정말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챕터 2. 폭발하는 감정. 집에 돌아온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미영이의 말을 생각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게 됐을까? 태석이 또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술 냄새까지 났다.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 후배들이랑 좀 마셨지. 뭐,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기다렸잖아. 아이고, 뭘 그렇게 기다려. 나 없어도 혼자 잘 먹더만. 순이는 참았다. 어제 싸운 게 아직도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며칠 뒤
순이는 집 정리를 하다가 태석의 옷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했다. 그것도 2인분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순이가 영수증을 들고 물었다. 뭐가? 태석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이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2인분인데 언제 누구랑 갔어? 그제서야 태석이 고개를 돌렸다. 영수증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거? 회사 후배랑 갔어. 걔 승진해서 밥 사줬지. 후배요? 남자 후배요, 여자 후배요? 여자 후배야. 우리 팀에서 제일 열심히 하거든.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여자 후배랑 둘이서 호텔 레스토랑을 가요?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나중에 먼저 가고 우리 둘만 남은 거야.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순이는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태석의 표정이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결혼한 지 35년인데 아직도 믿지를 못해? 태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믿고 싶어도 이상한 영수증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직장 동료랑 밥 먹는 게 이상해? 호텔에서 둘이서 비싼 음식 먹는 게 이상하다고요. 야, 박순이. 너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냐? 딱 봐도 그런 뜻이잖아.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추궁을 당해야 해?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냥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난 설명할 거 없어. 믿기 싫으면 말고. 태석이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요? 답답해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온다. 문이 쾅 닫혔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소리 지르며 싸운 적은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언니, 뭐해? 응, 집에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언니, 울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언니,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문 열어놔. 미영이가 전화를 끊었다. 30분 뒤, 미영이가 왔다. 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언니, 뭔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순이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했다. 영수증부터 싸움까지. 언니, 그 영수증 다시 보여줘. 미영이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언니, 이거 봐. 시간이 저녁 8시야. 회사 회식이면 보통 6시나 7시에 시작하지 않아?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이잖아. 회식을 호텔에서 해? 순이도 다시 보니 이상했다. 그리고 언니, 죄송한 말이지만 형부가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옷차림도 그렇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언제부터인가 태석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언니,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몰래 따라가 봐. 그런 건 못해. 너무 초라해. 초라한 건 바람 피우는 사람이지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태석은 집에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이 들어왔다. 어디서 밤을 샜어요? 친구 집에서 잤어. 연락도 안 하고? 핸드폰 배터리 나갔어. 변명이 너무 뻔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중학교 동창이야. 왜? 이름이 뭐예요? 태석이 잠깐 말을 멈췄다. 왜 그렇게 캐묻고 그래? 의심병이 도졌나? 또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순이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준비를. 결정적 순간. 이틀 뒤 순이는 결심했다. 미영이 말대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태석이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순이는 믿지 않았다. 오후 5시 순이는 태석의 회사 근처로 갔다. 미영이가 차를 빌려줬다. 언니, 정말 괜찮아? 진짜 확인하고 싶어. 응.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 회사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을 지켜봤다. 6시가 되어도 태석은 나오지 않았다. 7시가 되어서야 태석이 나타났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다. 키도 크고 날씬했다. 태석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순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언니, 저 여자야? 미영이 소곤거렸다. 둘은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순이와 미영이는 멀찍이서 따라갔다. 호텔이었다. 그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온 바로 그 호텔. 언니, 어떻게 할래?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언니, 들어가 봐야지 않겠어?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잖아. 미영이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둘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레스토랑 쪽을 봤더니 태석과 그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너무 다정했다. 손을 잡고 있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다. 언니, 괜찮아? 집에 가자. 집에 돌아온 순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언니, 울어도 돼. 참지 마.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언니, 이혼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그래도 35년인데 35년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언니 인생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날 밤, 태석은 11시에 들어왔다. 일찍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조용히 물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회사 일이야. 복잡해.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걸 봤으니까.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태석이 TV를 켜려고 했다. TV 끄고 얘기해요. 순이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태석도 느꼈는지 TV를 켜지 않았다.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태석이 깜짝 놀라 순이를 쳐다봤다.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혹시 뭘 봤어? 그 말이 모든 걸 확인해줬다. 네, 다 봤어요. 태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중요해? 35년 함께 산 아내한테는 중요하죠. 태석이 한숨을 쉬었다. 6개월. 생각보다 길었다.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심심했어. 심심해서 바람을 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태석의 태도가 너무 안일했다. 그 여자와 계속 만날 거예요?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알겠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순이가 일어났다. 잠깐만,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야? 35년을 생각해서 6개월 동안 참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챕터 4, 새로운 시작.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65세.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언니,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미영이가 격려했다. 나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언니, 요리 진짜 잘하잖아.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야. 요리로 뭘 해? 식당 같은 거 해봐. 아니면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순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요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동네 부녀회장을 하고 있던 순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순이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 구내식당 운영해 볼 생각 없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순이의 중학교 동창 영숙이었다. 지금은 중견기업 인사부장을 하고 있었다. 구내식당이요? 네. 우리 회사에서 구내식당 업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업체들은 맛도 없고 비싸고 순이 씨 요리 솜씨하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연락했어요. 순이는 당황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요. 내일 점심때 어때? 다음 날 순이는 영숙이와 만났다.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구내식당 음식 때문에 엄청 불만이 많아. 그런데 부녀회 모임 때 내가 해온 음식들 먹어보니까 이거다 싶었어. 그래도 제가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업은 배우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지. 영숙이 진지했다. 우리 회사 직원이 300명이야. 하루에 200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해. 한 달이면 꽤 괜찮은 수입이 될 거야. 순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네. 어차피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해보죠. 그렇게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200명분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식재료를 주문하는 것도,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모든 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반응이 좋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영숙이가 찾아왔다. 순이야, 대박이야.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구내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야. 다른 회사 사람들도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으려고 와. 정말이었다. 구내식당 매출이 30% 늘었다.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 우리 구내식당 운영 업체가 어디냐고. 순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순이야, 확장해보는 게 어때? 다른 회사 구내식당도 맡아서. 제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나 보기에는 타고난 사업가 같은데? 그 말에 순이는 생각해봤다. 정말 자신이 사업에 재능이 있는 걸까? 2개월 후, 순이는 두 번째 구내식당을 맡게 됐다. 이번에는 더 큰 회사였다. 500명 규모의 회사였다. 하지만 순이는 자신이 있었다. 첫 번째 구내식당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메뉴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영양사도 고용했다. 위생관리도 더욱 철저히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도 구내식당 운영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가 계속 왔다. 6개월 만에 순이는 5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됐다. 챕터 5. 성공의 맛. 1년 후, 순이는 순이네 맛있는 밥상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직원도 50명이 됐다. 언니,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다니. 미영이 감탄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 순이는 정말 변했다. 옷차림부터 달랐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언니, 요즘 엄청 예뻐졌어. 완전 젊어 보여. 그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 정말 순이는 10년은 젊어 보였다.
일할 때의 생기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다. 사업도 계속 확장됐다. 이제는 단순한 구내식당 운영을 넘어서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사장님, 요즘 도시락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돼요. 직원이 보고했다. 그럼 주방을 더 크게 확장하고 직원도 더 뽑아야겠네. 순이는 이제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말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주부였는데 이제 완전 사업가세요. 순이는 웃었다. 정말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태석이었다. 이혼한 지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다. 왜 전화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가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태석과 만났다. 1년 만에 본 태석은 많이 늙어 보였다. 너 많이 달라졌네. 태석이 순이를 보며 말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죠. 사업 잘 된다며? 소문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어. 박순이가 사업해서 대박 났다고. 순이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이 갑자기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와 헤어졌어. 다 끝났어.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 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 만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태석이 고개를 숙였다. 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제가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가난한 주부였을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돈 벌어서 성공하니까 다시 만나자는 거잖아요. 태석은 할 말이 없었다. 안 돼요. 저는 이제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순이가 일어났다. 순이야, 그래도 우리 35년인데 그 35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순이는 돌아서서 나갔다. 챕터 6. 더 큰 꿈.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이제 순이의 회사는 서울 시내 30개 회사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어요. 비서가 보고했다. 프랜차이즈요? 네. 지방에서 저희 브랜드로 사업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연락 왔어요. 순이는 생각해봤다. 프랜차이즈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그날 오후 부산에서 온 사업가를 만났다. 사장님, 부산에서도 순이네 맛있는 밥상 하고 싶어요. 부산 사람들도 맛있는 구내식당 원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과 부산은 입맛도 다르고. 그래서 사장님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레시피랑 운영 방법 다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순이는 새로운 도전에 마음이 설렸다. 한 달 후 부산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순이가 직접 부산에 가서 오픈 준비를 도왔다. 사장님, 부산에서도 대박이에요. 첫날부터 줄 서서 먹어요. 정말이었다. 부산 지역 신문에도 났다. 서울에서 옷 맛있는 구내식당이라고. 6개월 만에 부산에 3개 매장이 더 생겼다. 언니, 이제 전국 체인 사업가네. 미영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순이는 정말 꿈 같았다. 2년 전만 해도 남편 눈치 보며 집에서만 있던 주부였는데 이제는 전국에 매장을 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연락 왔어요. 인수 제안이래요. 인수요? 네. 저희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보니 깜짝 놀랄 금액이었다. 70억이요? 네.
브랜드 가치랑 매장, 그리고 운영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요. 순이는 어지러웠다. 70억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순이는 미영이와 만났다. 언니, 70억이라고? 진짜? 응. 나도 믿어지지 않아. 팔 거야? 모르겠어. 이제 막 재미있어지는데. 그래. 언니가 돈 때문에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 미영이 말이 맞았다. 순이는 돈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다. 안 팔래. 더 키우고 싶어. 잘 생각했어. 언니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챕터 7. 진짜 성공. 3년이 지났다. 순이의 회사는 이제 전국에 100개 매장을 둔 큰 기업이 됐다. 직원도 500명이 넘었다. 순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사업가였다. 사장님,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무슨 인터뷰요? 40대 이후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이래요. 순이는 웃었다. 자신이 잡지 인터뷰를 받게 될 줄 몰랐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진심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진심.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혼할 때요.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혼이 사업 시작의 계기가 된 건가요? 네. 혼자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좋았다. 저도 순이 사장님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회사로 계속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야, 신문 봤어. 대단하더라. 왜 또 전화했어요? 그냥 축하한다고. 고마워요. 그럼 이만. 순이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태석이 말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 그 여자도 날 버렸어.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저는 이제 당신 없이 더 행복해요. 정말이었다. 순이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웠다. 68세. 3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만 있던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제는 연매출 2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챕터 8. 새로운 사랑. 그해 가을, 순이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 한 고객사의 회장이 직접 순이를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 회사 구내식당 정말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회장은 박정수라는 70세 남성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됐다고 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순이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정수 회장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녁 자리에서 정수 회장은 신사였다. 순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었다. 사장님 같은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65세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다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죠. 저도 사업을 50년 가까이 했지만 사장님만큼 빠르게 성장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정수 회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가끔 만나게 됐다. 사업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했다. 사장님,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혼자 살면서.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아직도 외로워요. 아내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정수 회장은 솔직했다.
몇 달 후, 정수 회장이 고백했다. 순희 사장님,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순희는 당황했다. 갑자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말이에요. 저와 결혼하세요. 회장님, 저는 한 번 실패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사업만 했거든요. 정수 회장은 진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이도 들었고 사장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났으니까요. 순이는 한참 생각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며칠 후 순이는 미영이와 상의했다. 언니, 좋은 사람 같은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도 다시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언니, 이제 언니는 예전의 순이가 아니야. 성공한 사업가고 당당한 여자야. 누구한테든 휘둘리지 않을 거 아냐? 미영이 말이 맞았다. 이제 순이는 예전처럼 무력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회장님도 언니를 존중해주잖아. 태석이하고는 완전히 달라. 한 달 후, 순이는 정수 회장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챕터 9. 황혼의 완성.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순이의 아들과 딸도 왔다. 처음엔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정수 회장을 만나본 후 마음을 바꿨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딸이 순이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순이는 정말 행복했다. 정수 회장은 순이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당신 사업은 당신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고마워요. 오히려 내가 배워야지. 당신한테서. 정수 회장은 정말 순이를 존중해줬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순이는 처음 가보는 유럽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맛봤다. 이런 음식들도 우리 메뉴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 정수 회장은 순이의 사업 아이디어에 항상 관심을 보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퓨전 한식 레스토랑이었다. 유럽에서 본 플레이팅 기법을 한식에 접목해보고 싶어요. 또 한 번의 성공이었다. 퓨전 한식 레스토랑도 대박이 났다. 이제 순이는 구내식당 사업과 레스토랑 사업을 동시에 하는 큰 기업의 회장이 됐다. 언론에서는 순이를 황혼 창업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순이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해외 진출이요.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정말이었다. 순이는 이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 에필로그.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5년 후. 순이는 73세가 됐다. 회사는 이제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어느 날, 태석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순이야, 나 아파. 뭐가 아픈데요? 암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다. 병원 어디예요? 왜? 올 거야? 한 번은 봐야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병원에서 만난 태석은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너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너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태석은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순이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마지막 예의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순이는 정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후회 안 해? 정수가 물었다. 뭐려? 태석이랑 이혼한 거. 마지막에 그렇게 아팠는데.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었다. 이혼이 순이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당신은 어때요? 저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정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73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순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여보, 내년에 미국 진출하는 거 어때? 좋아.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순이는 웃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순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석양이 비쳤다. 아름다웠다. 73세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황혼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하지만 순이에게 황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꿈 채널에서 더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찾아주세요.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사연꿈. 사연꿈입니다. 지금까지 사연꿈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